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그 모든 고통의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누군가에게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인정, 관심, 사랑. 하지만 얻지 못했을 겁니다. 칼 융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명명했습니다. 바로 사랑의 구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놓아주는 순간 당신 인생의 방향이 바뀔 것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왜 모든 일이 항상 같은 순환을 반복하는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살면서 한 번쯤은 깨달은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것을요. 때로는 눈길 한 번, 때로는 한마디 말, 때로는 괜찮으세요? 와 같은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길, 그 말, 그 질문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상한 아픔이 시작됩니다. 마치 무언가가 빠진 것 같고 어딘가 문이 닫히고 열쇠가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은 우리에게 순진하면서도 냉혹한 말을 건넵니다. 당신이 밖에서 찾고 있는 것은 사실 이미 내면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박합니다. 아니, 난 그냥 조금의 관심을 받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융 역시 이러한 반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인식하려면 먼저 그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허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융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를 어린 시절로 데려갑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말을 들었지만 그것은 조건부였습니다. 착하게 굴면 사랑해줄게. 성공하면 자랑스러워할게. 울지마. 어른은 울면 안 돼. 이런 말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아이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각인은 믿음으로 굳어집니다. 사랑은 얻어야 하는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일단 이런 믿음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그 렌즈를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관계, 모든 우정, 모든 환경에 여기서도 사랑을 얻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뛰어듭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시험 모드에 있는 것입니다. 융의 그림자 개념은 바로 여기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어두운 면이 아니라 이건 내 일부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억누르고 무시하고 밀어내는 모든 것입니다. 어쩌면 과거의 분노를 표출했다가 벌을 받았기에 그 분노를 그림자 속에 묻어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가 약하다고 여겨졌기에 그 필요를 그림자 속에 묻어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흥분하고 열정적이었는데 과장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기에 그 열정 또한 그림자 속에 묻어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그림자는 커져갑니다. 억눌린 모든 감정, 받아들여지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든 측면이 그림자 속에 축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된 모든 것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한 지침의 가장 명백한 결과는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줄 외부의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훌륭해. 너는 가치 있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순간적인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안도감은 일시적입니다.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어떤 인정도 내면의 공허함을 영원히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임시적인 덮개일 뿐입니다. 덮개가 벗겨지면 공허함은 여전히 남아있고 어쩌면 더 깊어질지도 모릅니다. 융은 이를 우물에 비유했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 우물을 채우려고 하지만 바닥에 금이 가 있습니다. 물은 잠시 동안은 고여 있지만 결국 천천히 새어나갑니다. 그러면 매번 외부에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치는 부분입니다.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도 지칩니다. 끊임없이 경계하고 누군가의 반응을 살피고 이 말이 상대를 화나게 할까, 이 행동이 상대를 멀어지게 할까를 계산하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 에너지는 어딘가에서 나옵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요.
우리가 마땅히 자신에게 써야 할 에너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악순환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 악순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인정해주면 마음속에 불꽃이 타오르고 우리는 바로 이거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뇌는 그 불꽃을 기억합니다. 다시 그것을 원하게 되죠. 체계적인 기대 패턴이 형성됩니다. 이 패턴은 결국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나는 원래 이렇고 인정받고 싶어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한때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전략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을 제약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무언가가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전략을 인식하고 버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융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자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공허함의 근원을 보고 외부에서 그것을 채우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흔히 극적인 장면들이 생각납니다. 누군가를 쫓아가거나 수많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눈물을 흘리며 제발 가지 마세요 라고 애원하는 모습 말이죠. 하지만 사실 사랑을 갈구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조용하고 평범해서 우리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며 기다리는 메시지가 왔는지 살펴보고 무언가를 공유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는지 세어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면서 얼굴 표정을 살피고 좋아했을까? 지루해했을까? 가치 있게 여겼을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이 모든 행동은 우리가 조용히 간직해온 순간들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반응들에 그토록 신경을 쓰는 걸까요? 답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한 우리의 걱정 이면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외부로부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융의 페르소나 개념이 이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라틴어로 페르소나는 가면을 의미하며 융은 이 단어를 매우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하나 이상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집에서는 또 다른 가면을, 친구들과 있을 때는 또 다른 가면을 씁니다. 이 가면들이 완전히 가짜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가면을 너무 자주, 너무 오랫동안 쓰다 보면 가면 아래에 있는 진짜 모습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망각이 시작되면 우리의 가면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진짜 얼굴조차 모르면 외부의 인정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모진 말을 하거나 불공정한 비판을 하거나 불필요하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서 침묵합니다. 더 나아가 예의를 지키고 이해하는 척합니다. 이 예의는 진정한 예의가 아니라 방어 기제입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들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봐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흥미롭고 더 재미있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에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척하고 관심 없는 주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자신의 한계를 무시한 채 그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일 뿐 진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비극적인 형태의 사랑 구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더라도 진정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진짜 나였다면 그들은 여전히 나를 사랑했을까? 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답을 모르기에 이 질문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융의 관찰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자아를 숨길수록 외부의 사랑에 대한 갈망은 커진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받는 사랑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가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또 다른, 어쩌면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는 적응입니다. 주변 환경, 상대방, 그 순간의 분위기에 맞춰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 어느 정도는 사회적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러한 적응 욕구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가려버립니다. 회의에서 우리는 실제로 동의하지 않는 의견에도 묵묵히 동의합니다. 반대 의견을 내면 소외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을 말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상하게 여길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취향, 선호, 관점을 집단의 공통분모에 맞춰 희생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치 소외되지 않고 받아들여진 듯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도감은 일시적입니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단지 순응하는 우리의 모습일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순응적인 모습은 우리를 너무나 지치게 만들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답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외부만을 바라보았죠. 융은 바로 이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침묵의 방식들이 종종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패턴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깨뜨리려면 먼저 그것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직시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게 낯선 존재로 살아왔는지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 무거움은 짐의 시작이 아니라 해방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침묵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은 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단계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계점에 도달하는 순간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큰 싸움이나 극적인 이별, 눈물 어린 결정 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조용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평범한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면서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음속에서 이제 그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만은 분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쌓여온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무거운 피로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칼 융은 바로 이 순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시작이 이처럼 조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큰 결정은 큰 순간과 함께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종종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시작되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에야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정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단어를 들으면 무언가 잘못된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차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누군가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거나 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아준다라는 말을 들으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이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단지 약간의 관심을 원할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융이 말하는 놓아준다는 것은 관심을 원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반응, 인정, 그리고 관심을 우리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근본적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관심을 받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오지 않을 때, 더 이상 무가치하다고 느끼지 않게 될 때, 비로소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놓아준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융에 따르면 이 과정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지, 어떤 관계에서
같은 경험을 하는지 알아차리는 것, 언제 스스로를 타협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 자체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패턴을 파악하면 그 안에 갇히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 후에는 자신이 본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행동은 나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빼앗아 가는가? 이러한 기대는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이 악순환에 머무르는 대가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다 보면 때로는 매우 불편한 답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수년 동안 진심으로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랑받기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한 나머지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답들은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무게는 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무언가의 이름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인 것들은 이제 우리를 억압하는 힘이 조금 약해집니다. 놓아주는 과정에는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외부의 인정을 놓아줄 때 한동안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공허함은 불편한 감정입니다. 때로는 너무 불편해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적어도 그 악순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고 있었잖아 라고 생각하죠. 이런 감정은 매우 익숙하고 인간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공허함이 실제로 결핍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공허함은 오랫동안 점유되어 있던 공간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비어있는 동안 내면의 것들이 점차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의 목소리, 가치관, 판단력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왔기에 처음에는 약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강해집니다. 또한 놓아주는 것은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는 흔한 오해입니다. 결정했어, 놓아줬어,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며칠 후면 예전의 패턴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며 실패가 아닙니다. 오래된 습관은 오랜 세월 동안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뇌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므로 놓아주는 것은 끊임없이 새롭게 의식을 일깨우는 것을 요구합니다. 매번 조금씩 더 깊이, 매번 조금씩 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매번 조금씩 더 자신의 목소리를 믿는 것입니다. 융은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외부의 인정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저항을 경험한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지적했습니다. 내적 저항과 외적 저항 모두 말입니다. 내적 저항은 앞서 언급한 공허감이며 외적 저항은 때때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개성화라는 단어는 처음 들으면 다소 전문적이고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이 이 개념을 소개했을 때 그가 진정으로 의미했던 것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심오한 인간적인 것, 즉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 잠시 멈춰서서 학습된 행동, 가정된 역할, 그리고 받아들인 기대들을 모두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간단해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심오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것이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강요된 것일까요? 가족이 우리에게 부여한 역할은 우리를 얼마나 형성했을까요? 사회가 정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틀이 언제부터 우리 자신의 선택을 가로막았을까요? 주변 환경의 기대가 우리의 진정한 욕망을 얼마나 압도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개성화로 가는 여정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남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답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개성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우리의 나쁜 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하는 우리 자신의 모든 측면을 포함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야망이 지나치게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야망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남들과 다르고 싶은 욕망을 억누를지도 모릅니다. 다름이 우리를 소외시켰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 속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개성화 과정에서는 이러한 축적된 그림자를 직시하고 함께 머물며 판단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과정은 때때로 매우 힘겹습니다. 그림자 속에 숨긴 것들은 종종 고통스러운 기억, 수치심,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직시한다는 것은 그것들을 다시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경험의 재현은 당신을 다시 그 고통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아물지 않았던 상처가 마침내 깨끗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프긴 하지만 치유되는 것입니다. 개성화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이것입니다. 이 여정은 당신을 타인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의 질을 변화시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타인과의 모든 관계는 일종의 거울 탐색이 됩니다. 마치 내가 누구인지 보여줘 라고 말하듯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게 됩니다. 하지만 내면의 기반을 확립하면 이러한 탐색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지 말해줘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욕구는 줄어들고 선택은 늘어납니다. 두려움은 줄어들고 자유는 커집니다. 융의 개성화 개념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이 과정이 선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뒤로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정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나선형 여정처럼 매 순간 같은 지점에 도달하지만 그때마다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확함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삶에 대한 관점이 점차 바뀌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마음을 짓누르던 일들이 더 이상 큰 충격을 주지 않고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돌던 단어도 이제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이러한 변화가 감정을 무디게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휩쓸리는 것의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개성화 과정의 외적인 표현 또한 놀랍습니다. 융은 이를 관찰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내면에 견고한 토대를 세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이는 억지로 만들어낸 매력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진정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이란 상대방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거나 인정받으려 하지 않을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은 매우 소중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은 상대방이 진정으로 자신일 때만 생겨납니다. 따라서 개성화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개성화를 시작하세요. 진정한 사랑에 대해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오가다 보니 이 두 단어는 거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합니다. 영화는 한 가지를, 동화는 또 다른 것을, 소셜미디어는 또 다른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소음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융은 사랑을 낭만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숙한 상태로 정의합니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필요라는 틀 안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누군가의 인정을 필요로 하며 누군가가 없을 때 불완전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사랑으로 착각했습니다. 심지어 깊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토록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분명 위대한 사랑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융은 바로 여기서 멈춰서서 묻습니다.
필요와 사랑은 같은 것일까? 답은 명확합니다. 아닙니다. 필요는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은 충만함에서 비롯됩니다. 필요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도구로 만듭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우리를 완성시켜주고 의미를 부여해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영원히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관계는 결국 지쳐버립니다. 한쪽은 주고 다른 쪽은 받습니다. 한쪽은 기진맥진해지고 다른 쪽은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불평하게 됩니다. 융이 말한 완전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이러한 악순환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가 말하는 완전한 두 사람은 흠이 없거나 문제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내면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타인의 인정에 자신의 존재를 얽매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관계는 필요에 의한 계약이 아닌 선택이 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가 아니라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있어야 해요 라는 식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관계의 모든 순간에 반영됩니다. 논쟁, 침묵, 이별, 그리고 재회 속에서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융은 이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 필요에 맞게 바꾸려 하지 않는 것. 말은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꾸려 하는 이유는 종종 그 사람에게 최선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하면 자신이 덜 위협적일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되면 더 안전할 거야 라는 논리죠.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려면 매우 솔직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또 다른 차원은 상대방의 존재에 감사하면서도 그 사람의 부재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다소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융의 말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떠났을 때 완전히 무너진다면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과 깊은 슬픔에 빠지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슬픔은 인간적인 감정이며 깊은 슬픔조차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 즉 그 사람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의존에 기반한 관계는 근본적으로 취약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가면이 아닌 당신의 진짜 모습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의 강점과 어두운 면을 모두 보고도 당신 곁에 있어주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맹목적인 수용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호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결점, 모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라고 말하는 선택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결점, 모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애는 종종 오해됩니다. 자기애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애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혹하고 무자비한 내면의 비판자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좋지 않아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발전하고 있고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마음속에 새기면 타인에게 기대하는 사랑의 질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상대방이 나를 완성해 주길 바라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길 바라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는 훨씬 더 건강하고 실현 가능합니다. 융이 진정한 사랑에 대해 제시한 가장 심오한 통찰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을 더 잘 알수록 타인을 더욱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그림자를 더 많이 마주할수록 상대방에게 투영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투영이란 우리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을 타인에게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무시하면 상대방도 화가 난 사람으로 낙인 찍게 됩니다. 자신의 취약성을 억누르면 타인의 취약성을 불편하게 여기게 됩니다. 칼 융은 먼저 자신을 밝히지 않고서는 타인을 비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처음에는 평범한 격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되새겨보면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 말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전까지는 타인과의 모든 관계가 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바로 그 연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무언가를 잃는 듯한 큰 단절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순간은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조용하고 가벼우며 묘하게 해방감을 줍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솔직해집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기 있고 존재하며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수년간의 여정, 수많은 실망, 그리고 똑같은 관계의 악순환이 반복된 후에 어느 날 아침 조용히 눈을 떴을 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천천히 하지만 영구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즉시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결정이 바뀝니다. 더 이상 그들이 좋아할까, 인정할까? 라는 질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맞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따라 행동합니다. 당신이 맺는 관계도 바뀝니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방식조차 바뀝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불안에 가득 찬 목소리는 점차 사라지고 더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진솔한 목소리로 바뀝니다. 무언가의 결핍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충만함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합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약점을 거부하는 대신 이해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매우 외로운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외부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인정, 사랑, 이해, 그리고 수용은 사실 언제나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오래된 두려움의 껍질 아래에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내면적이며 진실된 변화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변화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 느낍니다. 아침에 숨쉬기가 한결 편해진 것 같은 기분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을 때 내면의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융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외부에서 찾던 것을 내면에서 발견하게 되면 외부 세계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다른 모습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면, 단 한 문장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면서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융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가장 어려운 여정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길에서 넘어지고 뒤로 물러서고 때로는 다시 시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했던 작은 약속, 마음속 깊은 결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진다면 내일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면 그 첫걸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